만약 인생 끝자락에 뜻밖의 가족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63살 일본 할머니와 33살 이탈리아 청년. 그들이 서로를 가족이라 부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따뜻한 기적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두 나라,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 진심으로 가족이 되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요. 오늘 소개할 사연은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본 시골 마을, 여기서 혼자 살아가던 63살의 요시코 할머니. 그리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유럽, 이탈리아에서 꿈을 품고 건너온 33살의 젊은 청년 루카. 서로의 삶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을 것 같던 두 사람. 하지만 운명은 때때로 우리가 상상도 못한 기적을 만들어내곤 하죠. 여러분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두 나라,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 진심으로 가족이 되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요. 오늘 소개할 사연은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본 시골 마을, 여기서 혼자 살아가던 63살의 요시코 할머니. 그리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유럽, 이탈리아에서 꿈을 품고 건너온 33살의 젊은 청년 루카. 서로의 삶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을 것 같던 두 사람. 하지만 운명은 때때로 우리가 상상도 못한 기적을 만들어내곤 하죠. 요시코 씨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농장을 꾸려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외동딸마저 멀리 도시로 떠나면서 그녀는 조용한 집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뻐꾸기 소리를 들으며 눈을 뜨고 밤이면 빗소리를 들으며 외로이 잠드는 나날들. 언젠가부터 요시코 씨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 서서히 사라져 가는구나. 그리고 그 무렵 루카라는 청년이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작은 마을 출신인 루카는 요리를 사랑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일본 전통 요리를 배우고 싶다는 꿈 하나로 낯선 땅까지 건너왔습니다. 하지만 언어도 문화도 생활 방식도 너무 달랐던 일본 시골. 루카는 쉽게 친구를 사귈 수도 편히 지낼 곳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길을 잃고 헤매던 루카 앞에 한 사람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낡은 우산 하나를 들고 따뜻한 눈빛으로 미소 짓던 요시코 씨였습니다.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이리 와요. 아, 아리가토. 그날 이후 서툰 일본어와 어설픈 몸짓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조금씩 그러나 깊게 서로의 삶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루카는 요시코 씨에게 된장국 끓이는 법을 배우며 일본어를 익히고 요시코 씨는 루카에게 이탈리아어 인사말을 배우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널고 정원을 가꾸고 함께 시장을 가고 둘은 서로의 빈자리를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사랑에는 국경도 나이도 조건도 필요 없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밥을 나누는 그 순간 서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 그 따뜻하고 진심 어린 순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에도 마음을 녹이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들어볼까요? 요시코 씨와 루카의 기적 같은 인생 이야기를 2022년 일본 규슈의 한 작은 시골 마을. 그곳에는 오랜 세월 홀로 살아가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요시코 씨.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15년, 외동딸도 훨씬 전 외국으로 시집을 가버렸습니다. 집은 늘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부엌에는 따뜻한 차 한 잔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저녁이 되어도 집안을 울리는 발자국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얀 벽지 위로 흘러내리는 햇살, 주방 구석에 나란히 놓여있는 두 개의 찻잔, 요시코 씨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남은 인생은 이렇게 조용히 끝나겠지. 외로움을 입에 올릴 만큼 여유조차 없는 삶. 그저 묵묵히 흘러가는 계절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봄에는 매화가 피고 여름이면 매미 소리가 들리고 가을에는 단풍이 지고 겨울엔 고요한 눈이 쌓였습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 요시코 씨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봄비가 조용히 내리던 이른 아침, 요시코 씨가 늘 다니던 농산물 시장에 가던 길, 낯선 얼굴이 눈에 띄었습니다. 낡은 배낭을 메고 두리번거리며 길을 헤매는 젊은 청년. 햇살처럼 밝은 표정, 그러나 어딘지 불안한 발걸음. 청년의 이름은 루카. 이탈리아 남부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의 33살 청년이었습니다. 요리를 사랑했던 루카는 어릴 때부터 세계 여러 나라의 요리를 배우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일본의 전통 요리를 배우고 싶다는 열망을 품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곳은 삭막한 도심이 아니라 사람들이 거의 찾아오지 않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음식도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그저 요리를 배우고 싶다는 열정. 하나로 무작정 뛰어들었던 일본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되고 외로웠습니다. 그날 루카는 비가 내리는 길 위에서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고 한참을 헤매던 끝에 그는 작은 마을 어귀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따뜻한 눈빛을 가진 작은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요시코 씨는 조용히 우산을 들고 다가와 비를 맞고 서 있는 루카에게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어서 이리 와요. 루카는 당황하면서도 따뜻함에 놀란 얼굴로 서툰 일본어로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말은 어색했지만 그 미소에는 어떤 언어보다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시코 씨는 손짓으로 루카를 자기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젖은 어깨를 털어주며 말없이 따뜻한 방으로 안내하고 부엌에서는 뽀얗게 김이 오르는 된장국 냄새가 퍼졌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둘은 손짓과 눈짓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루카는 몇 번이고 아리가토를 반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시코 씨는 소박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하얀 쌀밥, 된장국, 그리고 정성껏 무친 나물 반찬 몇 가지. 루카는 한 숟갈 한 숟갈 감탄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요시코 씨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 루카는 종종 요시코 씨의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요시코 씨도 언제든지 문을 열어놓고 루카를 맞이했습니다. 오야코동 알아요? 오야코동? 닭고기 계란밥. 일본식 덮밥이죠. 요시코 씨는 직접 오야코동을 만들어 보여주었고 루카는 반짝이는 눈으로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서툴지만 정성껏 흉내내어 만들던 루카를 보며 요시코 씨는 속으로 웃음을 삼켰습니다. 저 아이는 정말 순수하구나. 루카도 요시코 씨를 오카상 어머니처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이틀에 한 번 요시코 씨 집에 들러 함께 밥을 먹고 일본어 단어를 배우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둘은 천천히 그러나 깊게 서로의 삶에 스며들었습니다. 봄이 깊어가고 들녘에는 하얀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요시코 씨와 루카는 나란히 걸으며 서로에게 없는 가족을 만들어갔습니다. 루카는 매일 노트를 들고 다니며 요시코 씨에게 배운 요리법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오니기리 만드는 법 배웠어요. 아리가토 오카상. 요시코 씨는 손짓 발짓으로 요리의 작은 비밀들을 전해주었습니다. 양념의 간, 국물의 온도, 불 조절의 타이밍.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눈으로 손끝으로 전해주었습니다. 가끔은 루카가 이탈리아 요리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파스타를 삶고 토마토 소스를 끓이며 요시코 씨에게 자신만의 맛을 소개했습니다. 스고이. 요시코 씨는 감탄하며 웃었습니다. 루카의 파스타는 향신료도 강하지 않고 부드럽고 따뜻한 맛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언어, 하지만 둘 사이에는 묘한 신뢰와 애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루카는 일본어를 배우고 요시코 씨는 이탈리아어로 그라치에를 배우며 서로를 조금씩 더 이해했습니다. 저녁이면 요시코 씨 집 작은 마당에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누었습니다.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며 별빛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함께 바라보며 서로 아무 말 없이도 편안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사람이 사람에게 느끼는 따뜻함은 같다는 걸 둘은 매일매일 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요시코 씨와 루카를 세상 그 누구보다도 깊게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루카는 매일 아침 작은 노트를 들고 요시코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함께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뭘 배울까요? 루카의 일본어는 아직 서툴렀지만 눈빛은 누구보다도 반짝였습니다. 요시코 씨는 그런 루카를 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타마고야키를 해볼까? 타마고야키. 네, 할머니. 요시코 씨는 부엌으로 들어가 계란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계란을 깨고 간장을 살짝 풀어 부드럽게 저었습니다. 작은 팬 위에 얇게 붙인 계란을 하나하나 겹쳐 말아 올리는 작업. 루카는 숨을 죽이며 지켜보다가 직접 팬을 잡아보기도 했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온기, 팬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계란. 몇 번이나 실패했지만 요시코 씨는 서두르지 않고 웃으며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천천히, 너무 힘주지 말고. 부드럽게. 루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금 울퉁불퉁하지만 따뜻한 타마고야키 한 줄이 완성되었습니다. 스고이. 할머니 성공했어요. 루카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펜을 들어 보였습니다. 요시코 씨는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정말 잘했어. 그렇게 둘의 요리 수업은 매일 이어졌습니다. 된장국을 끓이고 오야코동을 만들고 가끔은 산책을 나가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오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요시코 씨가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미소 된장이야. 일본 요리의 기본이지. 이건 시소 향이 좋아서 요리에 자주 써. 루카는 메모장을 꺼내 열심히 적었습니다. 미소, 시소. 오케이. 시장 상인들도 낯선 외국 청년을 금세 친근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오, 루카군. 오늘도 열심히네. 네, 아리가토. 익숙해진 일상.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미소와 인사. 루카는 어느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친숙한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시코 씨 집으로 돌아오는 길, 루카는 시장에서 산 작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것 선물이에요. 요시코 씨는 놀라며 꽃을 받아들었습니다. 수줍게 웃는 루카를 바라보며 마음속 어딘가가 따뜻하게 채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루카는 조심스럽게 주머니 속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하나 더 있어요. 응? 뭐야? 루카는 고개를 숙이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요시코 씨가 받아든 건 작은 손편지였습니다. 조심스레 봉투를 열어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일본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요시코 할머니, 저에게 가족이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와서 제일 행복한 건 매일 할머니와 밥 먹고 요리 배우고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세요. 루카드림. 글씨는 서툴렀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시코 씨는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누군가가 당신 덕분에 행복하다고 말해주는 것. 요시코 씨는 그동안 자신이 세상에서 잊혀져가는 존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저 사라지기만을 기다리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조용히 넘기고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여기 이 낯선 땅에서 온 청년이 자신을 가족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요시코 씨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 무겁고 쓸쓸했던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주었습니다. 루카야. 요시코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루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할머니. 매일 행복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저녁밥을 지었습니다. 된장국에 오야코동 타마고 야키까지. 서툴지만 따뜻한 식탁. 밥을 먹으며 웃고 이야기하고 때론 서툴게 손짓 발짓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가까이 닿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요시코 씨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은 루카가 건넨 작은 편지와 그 속에 담긴 진심이었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 한 사람의 외로움을 그리고 한 사람의 꿈을 서로에게 이어준 것이었습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임을 그들은 서로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은 마치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요시코 씨와 루카는 매일 작은 기적을 만들어갔습니다. 함께 요리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서로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루카는 낯빛이 어두워진 채 요시코 씨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왜 루카야? 루카는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체류 비자 만료 통지서였습니다. 비자. 연장할 수 없대요. 요시코 씨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루카의 일본어는 많이 늘었지만 지금 이 짧은 한 문장이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야 해요. 이탈리아로. 둘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한켠 작은 시계 소리만이 고요한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요시코 씨는 루카를 바라보았습니다. 고개를 떨군 청년. 가족을 두고 떠나야 하는 아이. 루카는 애써 웃어 보이려 했지만 그 눈동자에는 억누를 수 없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요시코 씨는 조용히 루카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따뜻하게. 그 손길만으로도 서로의 슬픔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요시코 씨는 오랜 시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를 보내야 하는 걸까? 우린 가족이 되었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람. 이리저리 뒤척이던 요시코 씨는 창밖으로 천천히 떠오르는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를 내 가족으로 삼자. 다음 날 아침. 요시코 씨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래된 핸드백을 메고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접수 창구 앞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문의할 게 있어서요.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요시코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제 양자로 삼고 싶습니다. 직원은 놀란 눈으로 요시코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양자로요? 실례지만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시죠? 30살. 조금 넘어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서류상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요시코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란 나이로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직원은 잠시 말을 잃고 고개를 숙이며 양식서를 건넸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이 서류를 작성해 주세요. 심사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정성껏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요시코 씨는 작은 손으로 서류를 한자 한자 정성껏 채워나갔습니다. 이름, 주소, 직업, 관계. 관계 양자. 그 한 칸을 채우는 순간 요시코 씨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루카는 단순한 하숙인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손님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가족이었습니다. 며칠 후 요시코 씨는 조심스럽게 루카를 불렀습니다. 루카야. 네, 할머니. 너 일본에 계속 있고 싶니? 루카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로요. 할머니랑 계속 함께 있고 싶어요. 요시코 씨는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봐. 루카는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크게 눈을 떴습니다. 양자 신청서. 할머니. 루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저 같은. 요시코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나에게 이미 가족이야.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을 가족이라고 부르는 거야. 루카는 눈물을 꾹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둘은 조용히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세상에 둘밖에 없는 가족처럼 따뜻하고 단단하게. 그날 이후 루카는 정식으로 요시코 씨의 양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생각보다 길고 복잡했지만 루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코 씨 역시 매일매일 응원하며 옆에 있었습니다. 같이 가자, 루카야. 네, 할머니. 시청, 법원, 출입국 관리국. 곳곳을 함께 다니며 둘은 서로에게 더욱 의지가 되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마다 루카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할머니와 함께야. 요시코 씨 역시 매 순간 감사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이토록 소중한 인연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마침내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루카는 법적으로 요시코 씨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둘은 기념으로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소박한 밥상 위에 루카가 처음으로 혼자 만든 타마고야키가 놓였습니다. 할머니 드세요. 정말 맛있어 보이네. 요시코 씨는 눈시울을 적시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둘은 누구보다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긴 기다림과 노력 끝에 루카는 정식으로 요시코 씨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서류에 마지막 도장을 찍던 날 둘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야, 루카야. 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혈연은 없었지만 피보다 더 따뜻한 인연이 두 사람 사이에 단단히 맺어졌습니다.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의 일상에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1년 후 요시코 씨와 루카는 함께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루카 앤드 요시코. 작은 시골 마을 한복판, 오래된 목조 건물을 개조해 만든 아늑한 식당이었습니다. 간판은 루카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나무판 위에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글씨로 적힌 이름. 루카 앤드 요시코. 식당 문을 열면 된장국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주방에서는 요시코 씨와 루카가 나란히 서서 요리를 했습니다. 하얀 앞치마를 두른 루카는 능숙하게 타마고야키를 만들고 요시코 씨는 따뜻한 밥과 국을 준비했습니다. 식당은 금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거기 가면 집밥 같은 요리를 먹을 수 있대. 루카 군도 정말 친절해. 요시코 할머니랑 꼭 진짜 가족 같아. 매일 점심이 되면 동네 어르신들, 아이들, 젊은 부부들까지 찾아와.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했습니다. 식당에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루카 군, 오늘 된장국 최고야. 감사합니다.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요시코 씨 이 집 밥 먹으니까 옛날 생각나네요. 그러게요. 옛날처럼 모두 모여 밥 먹던 때가 생각나죠. 저녁이 되면 식당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노을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루카와 요시코 씨는 작은 식탁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루카야, 오늘도 수고했어. 할머니도요. 내일은 새로운 요리도 해볼까요? 좋지. 무슨 요리인데? 이탈리아 가정식. 할머니한테도 꼭 맛보여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 기대할게.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두 사람. 그 모습은 세상 어떤 가족보다 따뜻하고 어떤 사랑보다 깊고 단단했습니다. 그 작은 식당 안에는 혈연을 넘어선 가족의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언어를 넘어, 문화를 넘어, 세대를 넘어.
서로를 가족이라 부르며 함께 살아가는 두 사람. 그들의 이야기는 조용히 그러나 깊은 감동으로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따뜻하게 퍼져갔습니다. 가족은 마음이 먼저입니다. 국적도 나이도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소중해라고 느낀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오늘 당신 곁에 소중한 인연을 꼭 안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